제가 여기 걸린다 그랬잖아요. 걸린다. 반등? 반등? 걸리는데 이게 하단까지 다 내려왔어요. 요렇게는 최소한 대고 빠져야지. 응. 빠지더라도 요만큼 5,000달러, 10,000달러라도 수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좀 중요 자리긴 한데요. 오늘 1월 13일이죠. 최근에 채권 금리 상승 이상한 일이다. 지난번 저점 매수 이후 차익 이후 재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났고 좀 컷을 했습니다. 신사치 않은 기류가 보입니다만 차트로는 일단 반등이 와야 한다라고 봅니다. 차트에서는 자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구름대 일목에서 구름대 이탈 신호 중 이거 오래간만이에요. 이거 1년 만에 나스닥 매도 신호인가? 하지만 일단 단기 과매도 상태로 반등을 노린 매매는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물리더라도. 이게 참 이제 포카로 치면은 히든을 쬐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히든을 쬐러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데서는 일단 한계와 물리더라도 저도 요번에 컷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났던 걸 까먹었습니다. 이거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바이. 일단 1.5계약 매수 컷 이후 중기 구름대 일목 매도 신호 중이지만 반등 노린 매매로만 매수. 근데 지금 상당히 그림이 안 좋아요. 어떤 그림이냐? 제가 예상했던 자리들이 지난번에 이 크게 오르고 되게 분위기가 좋을 때 뭐 크게 음봉이 한번 떨어졌죠. 다시 오르는 척했는데 다시 왔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오른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짝꿍댕이 팼던 지난번보다 덜 빠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더 빠졌다라는 거는 이 추세 하방이 아직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추세 하방이 아직은 유효한데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는 빠질 만큼 빠졌고 반등은 와야 되는데 문제는 하락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락 목표치를 늘리는 하락 돌파가 나오고 있다. 돌파. 하락 돌파. 이 그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베팅을 하지만 저는 뭐 한 5,000달러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자리지만 여기서는 지금 당장 하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베팅을 안 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이제 하락을 할 만큼의 자리까지는 어쨌건 왔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반등 나와야 된다. 그리고 더 빠지긴 더 빠지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엔비디아하고 뭐고 다 빠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매수한 것들이 손실로 들어가고 지난번에 한번 차익 이후에 한번 끊고 다시 오늘 들어가는데 지난번 수익 난 것들을 좀 까먹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건 까먹으면은 수익이 2억 정도 자산이 됐다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된다. 1억 6천이 된다.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동안 좋아서 하던 대로 돼서 자만하지 않았나 오늘 또 깨달으면서 자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제 영상에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이 내용을 써드렸습니다.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안 좋은 일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상하죠. 왜 금리를 내렸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면 채권 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채권 금리 올라가. 한마디로 채권이 막 발행돼서 채권 값이 싸진다는 얘기야. 그럼 금리가 내렸으니까 돈이 흔해가지고 채권도 사줘야 되는데 채권 값이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금리가 싸지지만 돈을 안 빌리고 있어. 그죠? 외국인들도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 등 예전에 미국 채권을 엄청나게 사주던 세력들이 지금 안전자산 금을 사고 있고 미국 채권을 안 사고 금리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갑자기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좀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거는 여기서는 예 요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 금리. 10 년물 채권 금리를 딱 보시면은 뭐 역대 어느새 이 점점 전에 이렇게 빠지다가 이게 갑자기 최근에 어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월로 보면은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금리는 빠지는데. 정고점을 벌써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존의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죠. 기존 채권 가격.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동안 이게 하락 돌파네요. 하락 돌파. 하락 돌파. 일단 오늘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서 하방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내려오지 말아야 될 때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하락으로 돌파를 하고 있다는 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 지수를 보면은 저는 컷을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은 상승으로만 봤는데 뭔가 이제 최초로 일목에서 구름대에서 '아 주식 시장이 이거 좀 안 좋다.'라는 뭔가 매도 신호가 발생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등해서 앞으로 향후 숏 배팅을 주로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숏 배팅 주로 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조금 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자산들이 걸린 문제니까 제 생각들을 또 너무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자기에 맞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은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사던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무역 갈등, 기술 전쟁 같은 문제로 국채 매입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채권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증시가 미국 나스닥도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공포까지 내려갔어요. 공포까지. 피어. 자, 이 정도면은 최근에 공포 지수를 사라 뭐 안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공포 지수를 사야 되는 게 맞다면 거의 이제 어 매수해야 될 자리까지 뭐 근접해 저기 예전에 같은 경우 뭐 요렇게 여기까지도 한번 내려왔었죠. 지난번에. 근데 이게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은 좀 조심해야 돼요. 끊고 하다가 그러다 보면 언젠간 저점에 매수가 되겠죠? 손실이 나더라도 짧게 끊고 하던가 아니면은 관망하던가. 그래서 저는 요 지표 S&P 500이나 뭐 여러 가지 차트 지표를 보면은 이 저항선, 지지선까지를 이 뭔가 뚫는 그림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뚫는 그림. 그래서 오늘은 하방 베팅이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 중단에서는 2 주째 지표 자체가 이제 하락이 오면서 이 중단 하방에 지지선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고 빠지지. 그죠? 반등이 나와서 좋을 때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는 조금 음 속상합니다. 이제 저도 12만 달러에서 13만 5천 정도까지 지난번에 좀 인출을 좀 한 2만 달러 정도 하고 수익이 늘었다가 다시 11만 5천까지 빠지는 작년 이후에 최고로 어? 제 생각과 조금 다르게 처음이에요. 가는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지표상으로는 하락을 하기 위해서 이 볼렌저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렵대요. 이걸로 봐야죠. 이쪽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고 있죠. 이 구름대 진입되고 있죠.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나스닥이 뭔가 뭐 중기적으로 트럼프 뭐 지난번에 이런 그림 정도까지도 이런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파동.
지난번에 일봉에서 한번 매도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전저점을 깨는 듯 하더니 거기서 갑자기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갔죠. 그러면은 고점에서 저점까지인 하락 목표치가 천기 누설하겠습니다. 천기 누설. 천기 누설. 2만을 깰 수 있다. 하락 목표치가 이렇게 되면은 운 없으면은 19,700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저는 여기 오면은 풀 베팅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매매했던 거 컷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여기까지 본다. 보수적으로. 하지만 반등이 오고 빠져야 된다. 근데 그냥 빠지고 반등이 올 수도 있어서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고점이 저점 잡고 저점에서 또 지난번에 행동했던 파동처럼 그 확률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매수 포지션으로 좀 갔는데요. 만만치가 않네요. 자, 분위기 이렇게 좋다가 여기는 분위기 좋았죠. 어제 오늘부터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망치는데 그래도 뭐 희망적인 이야기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요. 조만간 트럼프 취임식하고 이제 FOMC 변동성 발표가 있죠. 15일 날 CPI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FOMC 회의가 이제 겹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이벤트를 동시에 발생시키면서 시장 변동성에 최고조로 이를 트리거가 한번 터질 거라고 봅니다. 1월 15일 날 CPI 발표가 된다면은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도 보였죠. 만일 CPI가 예상보다 높다면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져서 금리 인상 속도가 대한 걱정이 다시 올라가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뭐 좋을 일은 없겠죠. 뭐 그렇게 될 확률도 있고요. 반면에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 준다라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제 희망적인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이런 하락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주가가 일부 반영된 점도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발표가 됨으로써 악재에 대한 해소로 또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악재가 빵 터졌어요.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뭐가 이게 계엄령이 터져서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뭐 별거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몇 프로까지 그 믿을 수 없는 올라가고 뭐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반영 돼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올라가고 오늘 저항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증시는 또 이제 선반영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거를 봐야 되고 또 1월 20일 트럼프 취임입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해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증시가 좋아야 되는데 증시가 너무 좋아 놓으면은 트럼프가 와서 바이든이 잘했다라고 될 수도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뭐 증시를 크게 부양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전에 좀 떨어졌다가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증시가 다시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트럼프도 뭔가 '아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면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지금 단기적으로 공포 지수가 휩싸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살펴본다면 아시다시피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거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LA 카운티에 민주당의 주지사가 법을 무슨 좀 물고기 하나 살리겠다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못 쓰게 해 가지고 저도 이제 미국에 거기 베버리힐스 가 봤어요. 비버리힐스랑 LA 헐리우드 쪽 가 봤는데 거기 되게 건조합니다. 1년 내내 비가 잘 안 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산에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띄엄띄엄 있고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산에도. 헐리우드 써 있는데도 비가 잘 안 옵니다. 건조한 지역입니다. 근데 겨울철에 찬바람 불고 올해 또 원래는 이제 1월 달에 상당히 습한 시기가 그나마 1월 달인데 1월 달에도 건조해지면서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대만에서도 얼어 죽고 사람이 수백 명 얼어 죽었대요.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추위에 대비해야 되는 뭔가를 일본이나 대만 잘 안 하고 있죠. 단열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대만 같은 경우. 그 난방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영상 5 도에도 얼어 죽습니다. 사람이 영상 10 도에도 얼어 죽어요. 영상 10 도에도 얼어 죽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뭐 갈수록 나빠질 것 같고, 여름에는 겁나게 덥고, 여름에 더우니까 바람이 속 세게 불어서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겨울엔 또 더 추워. 한국도 이거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쉽게 잡힐까? 저도 그 걱정이 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막 잡힐 것 같지가 않아. 전쟁하고 있고 참 속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도 증시는 갔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증시는 올랐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결국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올해 초까지 나스닥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나스닥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수익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요번엔 다르다? 글쎄요. 자, 그리고 어쨌건 이제 익스트림 피어까지 한번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이 오면요. 저는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 해외 선물이라든지 뭐 주식을 샀을 경우 수익을 안 준 적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수익을 줬다. 하지만 이제 익스트림 피어 그리드, 상당히 낙관적인 자리, 여기서 샀을 경우 낙관적이거나 막 좋아, 익스트림 막 뭐 난리 났어,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경우 손실 볼 확률이 많았어요. 하지만 익스트림 피어까지 왔죠. 지금 익스트림 공포 피어, 여기서 매수했을 경우 수익 볼 확률이 높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물리더라도 하락으로 뭔가 돌파를 하고 있어서, 이게 내일이면 또 하락 돌파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도 저는 어쨌건 못 먹어도 손실이 나더라도 여기서는 참고 그래도 매수를 한번, 하락으로 돈 벌겠다 여기서, 조잡한 생각보다 그래도 증시를 믿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상식적인 베팅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손실이 난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께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변수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좀 어렵습니다만, 미국도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여기 걸린다 그랬잖아요. 걸린다. 반등? 반등? 걸리는데 이게 하단까지 다 내려왔어요. 요렇게는 최소한 대구 빠져야지. 응. 빠지더라도 그만큼 5,000달러, 10,000달러라도 수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댓글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함께 명승부스 라이브 그리고 유튜브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정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